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여러분들께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이런 컴포넌트 디자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어떤 컴포넌트일까요?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인풋 컴포넌트 디자인입니다. 텍스트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죠. 그럼 이런 컴포넌트 디자인도 인풋 컴포넌트일까요? 이것도 아이콘이나 버튼 같은 게 결합된 결합형 인풋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컴포넌트의 차이점이라면 아이콘과 버튼 같은 결합적인 요소들의 유무이겠죠. 나머지는 유관상 동일하니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이콘이나 버튼을 만약에 오퍼시티 같은 걸 0으로 해서 잠깐 숨겨본다고 한다면 이 둘은 완벽하게 같은 것일까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두 개가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한 디자인으로 보이죠.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는 위쪽 덩어리는 인풋이고 아래쪽 덩어리는 인풋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개발팀과 함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던 중에 인풋 컴포넌트 디자인을 하면서 겪었던 해프닝인데요. 저도 이 해프닝을 경험함으로써 소소하게 배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피그마에서 디자이너 입장으로 이 결합형 스타일의 인풋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이 인풋을 그대로 이렇게 복제를 하고 이런 아이콘을 하나 복사를 해서 이 인풋 안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순서를 좀 바꿔서 이 두 엘리먼트 간의 갭 설정을 위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묶어주고 갭을 4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버튼도 복사를 해서 인풋 안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인풋 안에 넣어준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따가 이 인풋 안에 넣었다는 표현이 꽤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넣고 나서 이 프레임을 잡고 여기 오토 레이아웃 정렬 방식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안쪽에 엘리먼트 간의 정렬 자체를 이렇게 벌려주죠. 혹시 오토 레이아웃이 궁금한 분들은 제 영상 오토 레이아웃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테두리로 감싼 전체 덩어리가 인풋이고 그 인풋 안에 아까와 같이 아이콘이나 버튼을 저희가 집어넣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덩어리가 인풋이라고 보통은 인식이 되는데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본 인풋의 케이스는 이 덩어리 전체가 인풋으로 맞다고 간주를 하는데 이 결합형 인풋의 케이스를 아주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이 덩어리 전체를 인풋으로 정의하진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개발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결합형 컴포넌트의 경우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이 안쪽에 연한 핑크색 알맹이 부분만 인풋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인풋이라는 걸 외형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인풋을 규정하지 않고 어떤 텍스트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기능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HTML 언어로 input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CSS라는 스타일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스타일을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스타일이라고 하면 아웃라인 색상이나 굵기나 레디우스 같은 것들이고 이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들은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하죠. 이 오른쪽에 연핑크색 바탕의 점선 테두리를 아무것도 없는 빈 디자인이라고 간주하고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왼쪽도 인풋이고 오른쪽도 인풋입니다. 뭔가를 입력한다는 기능만 잘 수행한다면 외형은 뭐가 되었든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전제이고요. 이 전제를 바탕으로 개발자 입장에서 인풋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려 보면 HTML에 input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텍스트나 그런 뭔가를 입력하는 기능을 만듭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기본 인풋이 생성되겠죠. 만약에 실제로 완성시킬 디자인이 이런 기본 인풋 창 하나만 사용되는 케이스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기본 인풋에 CSS를 통해서 패딩이나 보도 속성 같은 걸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바로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런 케이스와 같이 아이콘이나 버튼과 결합형으로 디자인된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면 개발자들은 바로 직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입력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인풋을 HTML로 일단 만들고 CSS를 통해서 여기에 적용되어 있던 모든 스타일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모두 제거해서 아무런 디자인이 없는 입력 기능만 수행하는 인풋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이콘과 인풋을 한번 묶어주고 그 묶어준 덩어리와 버튼을 한 번 더 컨테이너로 묶어준 후에 그 최종적인 컨테이너의 외곽선 스타일을 CSS를 통해서 이렇게 부여합니다.
보더, 패딩, 레디우스 같은 걸 통해서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결합형 컴포넌트와 동일한 디자인이 제작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개발자적 입장에서 다시 이 컴포넌트를 봤을 때 이 덩어리 전체를 인풋이라고 쉽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드린 질문의 답을 대략 아시겠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엄밀하게는 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인풋이고 여기 바깥 영역은 아이콘과 버튼까지 모두 감싼 컨테이너인 것이죠.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 개념은 제가 예전에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 개발자들과 인풋 컴포넌트를 논의하면서 위쪽 디자인과 아래쪽 디자인이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다는 게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개발자들과 격렬하게 논의했던 해프닝이 문득 떠올라서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웹 개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네이버의 로그인 창인데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고 검사라는 것을 이렇게 누르면 이 페이지의 개발 소스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안쪽에 이런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각 엘리먼트들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인풋 안에 여기 알맹이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보라색 글씨로 이렇게 인풋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인풋인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과 글자를 모두 감싸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테두리를 포함한 이 부분을 한번 마우스로 이렇게 다시 대보면 여기는 div라는 다른 글씨가 뜨죠. 이 div는 어떤 기능을 한다기보다 묶어주는 데 많이 사용하는 HTML 태그인데 즉 이 테두리를 포함한 영역은 사실은 인풋을 포함하는 컨테이너였던 거죠. 그리고 여담으로 이 웹브라우저의 검사 기능은 사용할 줄 알면 디자이너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갖다 대보면 폰트의 크기나 종류, 패딩 같은 이 웹페이지의 모든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디자인을 참고하고 싶은 사이트의 디자인 정보들을 체크할 때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개발자들에게 이런 결합형 인풋 컴포넌트를 설명할 때 인풋 컴포넌트가 아니고 다른 컴포넌트로 설명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걸 인풋 컴포넌트라고 설명해도 당연히 개발자분들도 이걸 인풋 컴포넌트로 잘 이해를 하고요. 다만 같은 디자인을 두고도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제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차이를 알아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개발자분들과 협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디자이너가 개발자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뭔가 제작할 때 약간씩 미묘하게 서로 다른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서로 프로세스들을 공유하면서 그 다른 점들을 서로 배워가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